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기원입니다. 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우선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합권 초록, 거래소가 약보와 강보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이 소폭의 강세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틀 동안에 국내 증시가 반등을 같이 했었으니까 숨고르기가 나타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외인들이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외인들 매도 규모는 제한된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의 매도란 부분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 기관의 매도란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다는 부분과 이제 장중 베이시스가 현재는 마이너스 0.3% 정도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금요일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미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0.8%대 하락을 보여준다는데 사실 미증시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종가까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 일부 차익 실현과 역시 숨고르기 형태를 보여준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 1207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는 반등을 했다가 현재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이면서 1213원 정도를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율 자체가 1244원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전 올해의 고가 라인대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게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이라는 부분은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 이제 2690에서 2700이라는 사이대가 21선의 지지와 그리고 박스권 중간말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어저께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오늘 지지를 받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슈가 강하다가 된 쪽이 우선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 진출을 허용했다 이 부분이 케이카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가 다시금 100불 넘어갔다 이 부분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가라는 거는 이제 앞전 2011년도에서 14년도의 밴드 안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럽에서 신재생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키워간다. 이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는 부분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서 이제 좀 더 움직인다 정도 되고요.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 이제 원자재주도 반등이 나온다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시장이 되려면 거래 대금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건설이라든지 조선, 리오프닝 관련된 앞전에 선도했던 쪽에서는 일부 차익이 떨어진다 되고 반대로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강세 이어진다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냥 숨고르기 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매매 이거가 현재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조정을 소폭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이제 1% 가까이 좀 빠져 있다 되어 있는데 뭐 여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뭐 그다지 현재 뭐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림 자리로서 여전히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OCI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이제 11만 3천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는 두 번 정도 건드렸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될 것이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목표가를 2만 3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딱 2만 250원을 건드렸네요. 그러다서 현재는 2만 원 좀 아래에서 다시금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뭐 그대로 가는 케이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매수가 제시하고 손절가도 제시되었지만 그 가격대 그대로 기준을 잡고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약보합을 보여준다지만 이제 이틀 동안의 강세란 부분에서 역시 숨고르기 나타난다가 동일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게임주도도 일부 강세를 띄운다 정도가 되긴 하지만 넷마블도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61세라는 자리대를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고 통신에서는 강보합 나타난다 큰 차이 없습니다. 1% 전후에서 흐름 동일하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어저께 편입돼서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는데 소폭의 강세 정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코스닥이라든지 중성에 비해서 종합주가 지수나 대형주사 약하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에서는 외인들의 소폭의 매도이긴 한데 경계감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변동성이 완화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얘기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서 아직까지 경계감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까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중요 라인대를 올라탔고 어저께 돌파를 했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볼 때는 21선이라는 자리대를 그동안 올라타서 안착을 못했던 부분을 세 번째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 들어온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급등도 컸었고 그리고 급락도 굉장히 컸었다 되죠.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바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이 구간에서가 바로 직전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1207원이라는 자리대 전후가 결국은 저가로 인식하고 반등이 나왔다 되죠. 이 반등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다이렉트 이렇게 빠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한 번은 지지에서 밟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되겠죠. 그래서 환율은 이미 정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적인 종목들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보면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뭐 소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은 뭐 앞에도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대란 부분이 추세 돌파 자리와 그리고 앞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가격대가 중요 가격이 되겠죠. 그럼 이 라인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띄었다가 된 날짜 수와 그리고 조정을 받는 날짜 수가 얼추 맞춰진다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조정폭 자체가 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상승과 조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작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의 눌림으로써 무난히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강세 뛰는 것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2만 원이나 가격대 근처로 오게 되면 이 라인대가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라운드 넘버가 이제 앞전에 한번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였죠. 다만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승을 하다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박스의 중간 마디 정도 라인대까지 한번 지지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상승과 조정, 지지, 상승 이런 패턴이 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잡았던 자리에 2300원이었는데 거의 한호가 못 올랐으니까 오늘 아니면 오늘 안 팔린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시장 자체가 무난한 그런 케이스니까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눌림을 잡을 때 항상 기준을 잡고 움직인다. 동일한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쪽에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선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가 상당히 위아래 변동이 컸었고 실제로 지수는 박스권 흐름 거의 비슷하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재 이 라인대가 다시 한번 시장 전체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방향을 위로 틀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정도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가 되면은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 중요 가격대 그 라인대를 넘어가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론적으로 21선을 안착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는 딱 기준 자체를 오늘장만 봤을 때는 360.7과 361.7포인트 이 라인대를 회복해 준다면은 지수 자체가 현재 약법에서 강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도.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다음번 눌림을 지금 생각하는 종목군 중에서는 뭐 내수 유통 쪽에서는 뭐 신세계 앞전 수요일 날도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신세계가 다시 한번 눌림 자리 좀 아침에 주는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증권이라든지 철강도 이제 슬슬 눌림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다음번에 눌림으로써 잡는 쪽으로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시장이 바닥 다지고 간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변동성 완화 국면으로 시장 판단하고 있습니다. 깡세는 인사이드에서 오늘 선물지수 현재는 이 선을 좀 밑돌고는 있습니다만 오후장에 360.7포인트, 361.7포인트 안착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면서 이 선이 안착이 된다면 지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홍콩 증시의 낙폭이 좀 오늘 크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지수는 보합권에서 코스피 2700선에 대한 저항 느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 이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본 입찰이 개시되면서 이번 입찰에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3국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8조 원 규모고요. 과연 이쪽에 대한 입찰을 따낼 수 있을지 수주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